드라마 친애하는 X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 백아진과 그녀에게 짓밟힌 X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작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요약된 내용은 원작의 감동을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원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 백아진, 아름다운 외모에 실력까지 갖춘 그녀는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그 고통을 즐기기까지 하는 인물이죠. 아진은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2명의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런 아진의 숨겨진 모습을 밝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준서는 한때 아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건 17년 전, 당시 10살이었던 아진은 엄마를 계단으로 밀어버리는 아빠 백성규의 살인을 목격합니다. 술만 먹으면 아진을 때리기만 했던 엄마의 죽음. 아진은 태연하게 사고를 위증하며 그 살인에 동조하는데요. 이후 백성규가 재혼을 하며 새로운 가족이 된 인물이 준서였죠. 준서는 아진을 처음 본 날부터 아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전 남편이 무려 회장이었던 그녀가 백성규와 살림을 합친 이유는 오직 하나, 예쁘장한 얼굴의 아진을 팔아넘겨 돈을 벌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눈치 빠른 아진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는 등 아진을 잔인하게 학대합니다. 아진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집에서 쫓아버리기까지 한 그녀는 아진의 비뚤어진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킨 아진의 첫 번째 X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학대를 목격했던 준서는 아진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으로 아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진을 도와주기 위해 심성이라는 아이와 거짓으로 사귀기까지 했죠. 준서를 좋아해 아진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 심성이는 미술 선생님과 아진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아무도 너 안 좋아해, 짜증나니까 나대지마 라는 익명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쪽지의 발신인을 곧바로 눈치챈 아진은 그날 저녁 준서의 가방에서 심성이의 고백 편지를 발견하자 다음날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심성이가 보냈던 쪽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냈는데요. 아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진의 글씨체를 확인한 심성이는 답장을 보낸 사람이 아진임을 알게 되죠.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성이는 화장실을 나오던 아진에게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한편 어린 시절 아진이 학대받던 꿈을 꾸던 준서는 물에 젖은 생쥐걸로 들어온 아진을 발견하자 곧바로 보건실로 데려가는데요. 아진이 심성이를 치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준서는 곧바로 일에 착수합니다. 준서가 이를 서두른 이유는 아진을 위해서였기도 했지만 아진의 장부가 들통나서였기도 했는데요. 반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장부는 아진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주인은 아진이었지만 수금은 같은 반 김재호가 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초 우연히 김재호의 도둑질을 목격한 아진은 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연민을 느껴 이를 묵인해 주었는데요. 재호는 그런 아진에게 고마움을 느껴 아진을 돕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심성이가 알게 되자 준서는 서둘러 거짓 고백을 한 뒤 심성이와 사귀기 시작하는데요. 준서는 자신과 사귀는 동안은 아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뒷담화를 유도하며 이를 녹음합니다. 같은 시각 심성이를 위한 재밌거리를 찾던 아진은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디데이를 정합니다. 체육 시간, 수업을 빠지자고 한 준서는 성희를 미술실로 유인하는데요. 이는 일부러 아진과 미술 선생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심성이가 퍼뜨렸던 미술 선생님과의 헛소문은 아진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이었는데요. 과제 제출 날짜를 착각해 성적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진의 말을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선생님은 이후 아진이를 따로 불러 참사랑 식미센터라는 곳을 가보자고 했고 이를 성희가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러 상담을 요청한 아진은 참사랑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성희가 다시 한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계획대로 이 모습을 목격한 성희는 드디어 아진을 보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준서와 만나지 못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편 체육 시간이 끝난 교실에는 학급비가 사라져 소동이 나고 자연스레 자리를 비웠던 성희가 범인으로 몰리는데 사물함에서 학급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실됐던 물건들까지 발견됩니다. 아진의 지시로 재우가 미리 넣어놓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아진의 계획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준서가 성희의 뒷담화 녹음을 틀어버리자 성희는 아진과 미술 선생님의 미래를 목격했다고 소리치는데 이를 담임이 듣고 성희의 뺨을 때리는 것까지가 계획의 완성이었죠. 결국 상담실로 끌려가서야 참사랑이 심리센터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성희는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선생님의 엄포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 뒤 재호 역시 아진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막다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진에게 마지막 전화를 건 재호는 자수를 한다고 밝힌 뒤 고마웠다고 말하죠. 징역을 선고받은 재호가 아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오랜 꿈인 법학과에 합격한 아진은 오랜만에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백성규가 폭행과 함께 그동안 모은 돈을 가져가 버리기 전까진 말이죠. 폭행으로 인해 4일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등록금이 미납되어 입학이 취소된 뒤였는데요. 아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라는 작자가 없는 편이 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획을 실행시켜줄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죠. 재수를 하는 아진이 일하게 된 카페의 사장 최정호는 유난히 정의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최정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진이 그를 처음 본 것도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스토커가 생긴 아진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호의 모습에 백성규를 스토커로 가장하기로 결심하죠. 며칠 뒤 아진은 돈을 준다는 문자로 백성규를 집으로 이윤한 뒤 정호에게는 위급하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얻어맞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백성규에게는 신문지가 가득 든 가방을 내미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도착한 정호는 아진이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자 혹시 몰라 챙겨왔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결국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날 숨이 붙어 있었던 백성규를 끝낸 건 아진이었지만 아진의 말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던 정호는 이를 알 리 없었죠. 아진의 진짜 계획을 모른 채 아진을 도와주었던 준서는 철저하게 정호를 이용한 아진에게 분노하면서도 아진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행복 위에 서겠다는 아진이 언젠가 벌을 받을 때 곁에 남아서 같이 그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준서는 신이 있다면 자신은 왜 이토록 못된 아이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한편 아진은 배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진이 고등학생 때부터 스카우트를 제안했던 서미리 대표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카페로 아진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그렇게 아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새로운 기회, 배우라는 기회를 잡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최근 아진은 연기력 논란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아진을 더욱 거슬리게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진을 견제하며 은근히 괴롭히는 동료 배우 레나였죠. 아진과 같은 소속사인 허인광과 사귄 후 인지도를 올리며 단박에 탑스타가 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목해 레나를 벤치마킹으로 삼기로 한 아진은 레나의 전 남자친구인 허인광을 유혹하기로 하는데요. 아진의 부탁을 받고 흥신소를 이용해 허인광의 뒷조사를 하던 준서는 뜻밖에도 김재호와 재회합니다. 알고 보니 출소한 이후 감방 동기와 함께 일하고 있던 곳이 준서가 VIP로 있는 흥신소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재호는 아진과도 재회하게 되는데요. 만나자마자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본 준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곳에도 관심 없으며 준서조차도 옆에 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불과한 아진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 동질감을 가졌던 인물이 재호였기 때문이었죠. 재호 역시 아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거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며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해준 아진이 첫사랑이었던 재호는 이제 아진에게 인생을 걸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과는 달리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홍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데요. 아진에게 이 사실을 알린 재호는 아진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찾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연락을 끊지 않을 것, 번호를 바꾸지 말라는 부탁이었죠. 한편 아진은 준서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허인간과 사귀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아진은 인간과 사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인지도를 높였지만 동시에 레나의 교묘한 괴롭힘도 계속되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던 아진은 인강이 종호상을 당하게 되자 장례식장에 온 레나에게 준서를 접근시킵니다.
한편 아진과 사귀는 동안 아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인강은 할머니의 죽음 이후 아진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하며 고매한 커플링으로 인해 결혼 기사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유명 영화감독의 신작에 캐스팅된 아진은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차갑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인강의 동생 허인모가 아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데요. 백화점에서 우연히 아진과 마주친 심성이가 내뱉은 허인강 역시 이용한 것이냐는 말을 허인모가 듣게 된 것이었죠. 태생이 착하디 착해 나쁜 말 하나 하지 못하는 인간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인물을 단번에 알아본 아진은 보험을 만들어 놓기로 합니다. 마침 인강이 아진의 집을 찾아오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일부러 인강을 자극해 뺨을 맞는 영상을 확보하는데요. 인강은 뒤늦게야 아진이 자신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준서는 레나를 만나며 그녀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녹음한 뒤 찌라시와 적당히 엮어 방송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배달 실수로 인해 아진이 보험용으로만 간직하려 했던 인강의 폭행 영상까지 함께 배달되어 버리고 두 개의 영상이 동시에 보도되며 레나와 인강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대중의 응원을 받게 된 아진과 달리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인강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합니다. 인강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아진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 쉽게 죽을 생각을 하냐며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반대로 아진과 인강의 만남을 도와주었던 준서는 인강의 장례식장 앞 차마 들어가지는 못한 채 죄책감을 느끼며 오열합니다. 3년 뒤 대중의 동정과 함께 연기력을 인정받은 아진은 탑배우로 거듭나고 현재 기업 대표 문도혁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또다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는데요. 불안정한 연예인 생활을 그만둔 뒤 훗날 그의 사업체 중 하나를 물려받으려 하고 있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밀리에 문도혁의 전처를 만나 이혼 사유를 물은 아진은 문도혁이 아들을 간절히 원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임의 원인이 문도혁에게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아진은 문도혁과 혈액형이 동일한 준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준서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멘탈을 흔들어야 했죠. 아진은 몇 년 전 제호를 통해 알아낸 준서의 친부가 회장이 아닌 그의 운전기사였다는 사실을 준서에게 알리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준서는 완전히 술에 취해 아진을 찾아오고 계획대로 아진은 관계를 가지는 데 성공하며 준서의 아이를 가집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준서는 아진이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아이를 지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충분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준서의 외침에도 행복해질 순 없어도 다시 태어날 순 있다고 말한 아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꼭대기에 오를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준서는 결국 아진을 멈추기 위해 아진의 악행을 폭로하는 디마트를 준비하고 시상식이 열리는 날 동시방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간의 모든 악행이 폭로되며 궁지에 몰린 아진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기라도 할 거라며 준서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데요. 전화를 끊은 아진이 강물 속으로 걸어가던 순간 홍콩에서 돌아온 제호가 나타나 아진을 구합니다. 이후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문도혁과의 결혼도 모두 끝장난 아진은 제호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후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홀로 남은 준서는 사를 기도하다 가까스로 살아나죠. 몇 년 뒤 아진과의 일을 쓴 소설로 인기 작가가 된 준서는 심성이를 도와주고 최정호를 만나며 나름대로 자신의 과오를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호가 준서를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아이를 지우지 않고 제호와 함께 술집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던 아진은 어느 날 돈이 많은 손님이 구애를 하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후 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술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린 얼굴에 괴로워하던 아진은 자신의 예전 얼굴을 보고 싶다며 자신과 똑같이 생겼던 한국으로 돌아간 딸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이었는데요. 딸을 보고 싶어하는 준서에게 아진의 편지를 전해준 재호는 행복하냐는 준서의 말에 자신은 처음부터 아진의 불행을 나눠 가지기 위해 옆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떠나죠. 이후 준서는 친애하는 X라는 제목으로 출간기념 사인회를 엽니다. 그런데 아진과 똑 닮은 아이가 사인을 받고 가자 준서는 뒤늦게 아이와 엄마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런 준서의 모습 뒤로 준서의 세상엔 늘 아진과 아이가 있겠지만 반대로 아진과 아이의 세상에는 준서가 없을 것이고 그게 자신의 몫이라는 아진의 편지 내용과 함께 끝이 납니다.